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화해를 주장합니다. 시장은 그 화해가 교역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몇 달 전부터 달러 약세 및 신흥국 통화 강세가 진행됐던 이유는 바이든 승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트럼프처럼 쇼를 위해 중국과의 무분별한 무역 갈등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미중 교역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교역 단절의 동기가 미중 패권 다툼 이외에도 여럿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역시 미국 패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 갈등 이외에 교역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로 전염병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고 그 바이러스가 다시 동물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을 갈 곳을 잃고 사람과 마주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또한 신흥국 국민들조차 고기의 섭취량이 늘면서 방목 및 사료의 경작지 마련을 위해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숲이 훼손됐고요.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급증합니다. 최근 덴마크는 밍크 사육 농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덴마크는 밍크 털 생산국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6월 덴마크 북부 농가 12명에게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인근 마을도 폐쇄됐고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기생했었는데 밍크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사람에게 썼던 기존 바이러스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동물 체내에서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변이 과정에서 돌기 단백질이 영향을 받습니다. 돌기 단백질이란 바이러스가 자신이 사는 숙주의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을 때 쓰이는 단백질입니다. 동물 체내 바이러스가 돌기 단백질을 변형시켜 사람 세포의 문을 열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160만 개 바이러스 중 70만 개 정도가 사람 몸에 감염될 수 있다고 조사됐는데요. 그 가운데 인체에서 발견된 것은 250개 뿐입니다. 인간의 노화와 함께 면역이 약해지면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원숭이, 박쥐 등이 동물 바이러스를 인체에 옮기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외에도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담비, 오소리 등 족제비과 동물 포유류도 경계해야 하는 매개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100년간 무분별한 성장을 거듭해왔고 바이러스 쇼크도 그 엮이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모기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댕기열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혈액을 통해 운반하는 개체들도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 지금처럼 접촉이 빈번해지는 환경에서는 코로나 이외에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쇼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접촉을 줄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경제활동이 모여서 싸게 만들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각자 처소에서 맞춤형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트해져야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바이든도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됩니다. 5G 기반 위에서 말단에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고도화되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코디네이션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비메모리 칩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수요도 다양해집니다. 자일링스의 FPGA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AMD의 자일링스 인수, 엔비디아의 ARM 인수 추진도 마찬가지 배경입니다. 투자의 범위를 친환경 이외에 이론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메모리 생산을 위해 EUV, 즉 노광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D램 생산도 너무 미세화되어 EUV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EUV는 ASML밖에 생산을 못해 심각한 공급 부족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줍니다. 즉 비메모리의 혜택이 D램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긍정적입니다. 단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로 넘어와야 합니다.